지금부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구절별로 좀 살펴가면서 네. 어떤 구절들이 조금 인상이 깊게 남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네. 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파트별로 제가 조금 살짝 정리를 하면서 저희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첫 파트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원, 나의 스스로 자기 대화를 한 첫 번째가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단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요걸 조금 더 잘 표현한 부분을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저자는 페이지 57페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원하는 듯 보이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으로 불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추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원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즉 원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willingness라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날씬해지고 싶다. 이거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나는 살을 뺄 의지가 있다. 내 몸매를 최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로 구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원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할 만한 의지가 생겨서 열심히 하는 동급부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들 살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네.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가령 여러분들께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라고 네,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많이들 하죠. 네, 그렇게 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걸 정말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우리는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들을 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에게 어떤 것이 하고 싶은 것이냐 안 하고 싶은 것이냐,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을 잘 알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나가는 것,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또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네.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할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의 이미지에는 막연한 뭐 스포츠카라든지 부자가 돼서 누리는 그런 호황스러운 삶들이 그렸습니다. 방금 허황이라고. 네. 호황돼. 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 네. 그 원함과 의지는 정확하게 다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자가 그냥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부를 누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의지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그냥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렇게까지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자들이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거나 네. 또는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또는 또 어떤 면들을 보였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굉장히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원할만 하지만 그렇죠. 네,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는 네. 스스로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57페이지 네. 나와 있는 네, 얘기들이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100% 맞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자의 관점일 뿐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저자는 내 인생에 정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의지이다. 그 의지로 무언가를 구분하고 시작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관점은 이건 저자의 관점인 거고요. 네. 제가 오늘 교수님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 네. 제가 볼 때 제가 제 인생에서 그래도 굉장히 멘토로 모시고 있고 굉장히 좀 같이 윈윈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네.
저는 교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많은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네. 그런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 저자는 의지라고 얘기했지만 네. 교수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일까? 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의지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얘기죠. 네. 의지라는 것은 제가 목표점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연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지를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라 이런 얘기인 건데요. 아까 전에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난 뒤에 나의 인생에 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목표라는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족 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이런 생각들을 네. 해보자면 사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저와 같이 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저 스스로가 발전을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제 주변에 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정말 같이 챙기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확고부동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업을 하든 또 방송을 하든 또 강의를 하든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저를 통해서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의지가 더해지면서 지금 제 생활이 조금씩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누군가 교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네. 그 사람의 어떤 성공과 발전을 도우면서 또 그들이 또 발전을 하겠죠. 그 모습을 네. 또 보실 거고. 그럼요. 굉장히 큰 또 동기부여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신다는 그럼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원동력이 더 강해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마더 테레사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잘 살고 저 혼자 잘났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우리 작게 그냥 뭐 조직의 원동력을 본다면 네. 결국 한 명 한 명의 그런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성장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공헌을 해주고 좀 더 그 안으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갑자기 또 진지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진지충이거든요. 네. 자,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네네. 자,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그 7가지 무기 중에 두 번째 무기는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은 내 어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근데 우리 깊숙이 박혀있는 잠재의식들을 잠재의식을 내 원하는 목표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상상과 다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요. 눈을 감고 항상 무언가를 임할 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5초에서 10초 안 깠던데. 네네. 여기 밖에서 네네. 생각하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네. 그 혹시 예전에 펜싱 선수 기억나시나요? 국가대표 네. 올림픽에서 네. 그 굉장히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잖아요. 네. 한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근데 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요. 스스로한테 되는 거였죠. 네, 저도 비슷한 거긴 한데요. 전 스스로 너는 최고야. 자기 체면을 하는. 네, 자기 체면합니다. 너는 최고야. 라는 자기 체면을 오글거리지만은 네.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네. 네, 효과가 있고요. 지금 네. 정말 습관이 들어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교수님도 그런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뭔가 작은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독자들한테 공유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한 적은 진심으로 없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하면 알아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성과를 못 내던 사람들도, 네. 진심이 통하면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잘 열심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했느냐를 점검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잠재의식을 체크해 나가는 거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제대로 잘 열심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제 친구들도 이제 뭐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재밌는 친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호랑이도 네.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24시간 중에서도 뭐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4시간 중에서 닥치는 일에 대해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우치냐 하면 진짜 제대로 잘 열심히 하느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귀찮을 수 있는 남들을 소개해주는 일들 같은 것들이요. 그런 네. 것들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주거든요. 네. 제가 뭐 소개를 한다고 해서 뭐 금전적인 그런 뭐 이득을 얻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이어주려고 하고 또 열심히 막 소개도 시켜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자산이 되고 또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잘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네, 점검하시고 네. 되뇌이시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향후에 또 다른 책들 통해서도 분명히 네. 다뤄볼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 와중에 어떤 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참한 기분에 들 수 있고요. 음. 저자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게리 비숍이라는 저자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이 게리 비숍이라는 저자가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잘했던, 뭔가 극복하고 이겨냈던 경험을 이제 꺼내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내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관점을 공유해보고 싶어요. 교수님도 무언가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일 도전하시면서 분명히 어려움에 문제에 많이 그럼요. 봉착하셨을 거라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또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지 네. 그런 걸 좀 얘기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 정말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도 정말 네. 이 플럭추에이션 파도가 엄청나게 큰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었었는데 네. 뭐 기억에 남는 어려운 거 최근으로 생각해 보자면 뭐 일단 아버님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미처 여러 가지 도움도 조언도 굉장히 많이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능력을 높이거나 또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또 강의 시장이 특정한 나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니까 네. 절대적인 시간 같은 게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아. 이제 그때 당시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인생 전체가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일이. 네, 그런 데서 생기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 네. 요즘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봉착하셨을 때, 네. 그 과정, 극복하는 과정에서, 난 이건 정말 잘했던 것 같다. 이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네. 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나중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될 거다.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점을 딱 명확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네.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밤에 이 심장 부분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지금 이제 살이 좀 올랐지만 막 17kg가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아. 네, 되게 살도 많이 빠지고 네.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네. 그 당시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확실한 목표에 대한 걸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각인했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 또 비즈니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월, 3월 달에 있었던 전국적인 강의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왜 취소됐을까요? 코로나. 그렇죠. 이게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고 네.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강행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도 저는 강의를 웬만하면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가지 잡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하죠. 네. 네, 이런 상황들이. 근데 그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큰 문제를 볼 때 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실제로 뭐 코로나 전에도 메르스라든가 사스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때도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또는 더 이번에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시장이 침체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반사적인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잡고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멀리 보고 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죠. 목표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삶을 바꾸는 좀 원동력이 아니었나 저희.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